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봉사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봉사를 나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그 까닭은 무엇인가요? 또 나를 위한 게 봉사가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까닭은 무엇인가요? 지금부터는 앞서 배웠던 우리가 나눔의 법칙이라는 영상을 봤었죠. 그 영상을 봤던 걸 기억하면서 한번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의 법칙을 보고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여러분? 자유롭게 써주면 됩니다. 선생님은요, 나누는 것은요, 나를 위하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점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나눔에는 어떤 힘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상에서 나눔에 어떤 힘이 있었다? 나눔에는 일단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몸에서 기분이 좋아지는 물질이 나오기도 한데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거나 선한 일을 보기만 해도 면역력이 생긴다고 해요.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닙니까? 이번 시간에 우리는요, 나눔과 봉사의 실천 방법을 익히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보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교과서 30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공부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나눔과 봉사의 종류를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 나눔과 봉사의 실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음 나누기 4단계를 적용하면서 익혀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생활 속에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보는 과제까지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눔과 봉사는요, 우리 모두를 굉장히 즐겁게 하는 일인데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나눔과 봉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는 비록 초등학생이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꽤 많습니다. 교과서 31페이지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선생님이 예시를 한번 들어보았어요. 학급 친구를 도와주는 거, 봉사, 나눔 맞습니다. 그리고 학급 도서를 정리하는 것도 봉사라고 할 수 있고요. 학교 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1학년 후배들이나 동생들에게 학교 생활을 안내하는 것 또한 봉사라고 할 수 있고요. 학교 폭력 예방 홍보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나눔 또는 봉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해가 일어난 곳에 도움을 준다든지 우리 마을에, 우리 금곡동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나눔과 봉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크게 봐서 우리 이제 지역에서 벗어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국군 장병께, 군인 아저씨들께 위문 편지를 쓴다든지 동전을 모아서 전 세계의 어려운 지구촌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모두 다 나눔과 봉사입니다. 그 밖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봉사는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자연 보호가 있을 수 있고요. 재능을 나누는 거. 내가 춤을 정말 잘 추는데 이렇게 학원을 다니지 않고 춤을 배우고 싶어 하는 친구들에게 무료로 가르쳐 줄 거야. 또는 내가 리코더를 잘 부니까 우리 반 친구들을 위해서 재능을 나눠줘야겠어 라고 하는 것도 되고요. 물건 기부하는 것들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정말 많은데요. 다 쓸 수가 없어서 이 정도만 쓴 거예요. 이 외에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나눔과 봉사는 많습니다. 어떤 행동들이 있을지 생각해 보면서 교과서 31쪽에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빈칸을 채워보았어요. 학급 사랑도 봉사라는 건 학급에서 어떤 봉사를 할 수 있나? 친구를 도와주고 도서를 정리하는 건 할 수 있지만 또 이런 것도 있죠. 만약에 학급에 화분이 있거나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밤마다 텃밭이 있다면 그 화분이나 텃밭에 물을 주는 거 또는 학급에 있는 쓰레기통을 비운다든지 하는 1인 1역할을 하는 것도 학급 봉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봉사 어떤 게 있을까요? 후배에게 학교 생활을 안내하기, 학교 폭력 예방 홍보 활동에 참여하기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거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은 이런 것도 생각해 봤어요. 등하굣길이나 학교 운동장 주변에 쓰레기를 주워서 버린다든지 그래서 학교의 그런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 오염을 막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재능을 학교 친구들에게 나누는 방법도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점점 지금 범위가 넓어져 가고 있는 거 보이죠? 학급에서 학교로,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이제 이웃으로 갑니다.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 재해가 일어난 곳에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철이 이제 다가오니까요. 장마철에 장마 피해를 입은, 홍수 피해를 입은 이웃을 위한 도움을 준다든지 우리 마을에 뭔가 보탬이 되는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았어요.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께 책을 읽어드리면서 적적함을 달래드린다든지 마을 도서관에 가서 일손이 부족하니까 책 정리하는 걸 사서를 도와서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웃사랑에서 나라, 인류사랑까지 갑니다. 국군장병께 위문편지 쓰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전을 모아서 어려운 지구촌 이웃 돕기도 있었네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런 것도 했어요.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하고 나라에서도 하는 게 되게 많은데 나라사랑 걷기 대회 이런 것도 있거든요. 거기에 가족과 함께 참여하면서 그 의미를 더 크게 생각해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희망의 나무 심기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요즘에 워낙에 환경이 오염되고 하다 보니 그런 환경 보호 활동을 하는 것도 나라와 세계를 위한 일이 될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은 이거를 바탕으로 똑같이 써도 되고요. 저는 이거보다 더 좋은 생각이 있어요 라는 친구들은 더 많이 적어줘도 좋습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나눔과 봉사 무엇이 있을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나눔과 봉사의 마음이 널리 퍼진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요? 맞습니다. 당연히 더 좋아지겠죠.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써보면 따뜻한 정이 오가고 그리고 소외되는 이웃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가 모두 다 건강해질 것이고요. 나눔과 봉사가 결국 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 될 겁니다. 사람들이 어렵게 살고 싶어서 어렵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또 내가 힘든 상황이라도 누군가가 도움을 줌으로써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봉사는 그래서 나눔과 봉사는 좋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지녀야 될까요? 우리가 지녀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봉사를 그냥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는요, 주변 사람의 어려운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려운지도 모르는데 도움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타인의 상황과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도움을 주는 거는 봉사가 아니고 나눔이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충분히 지금 도움이 필요하구나, 관심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그 감정을 소중히 여겨서 조심스레 도와주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나눔과 봉사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마음 나누기 4단계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먼저 1단계, 관심을 기울이는 단계입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면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거는 흔히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내가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내 옆자리에 앉은 친구랑은 친하게 지내게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뭔가 표정이 안 좋고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그럼 1단계 발동해야 되겠죠?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단계 뭐가 될까요? 관심이 생겼으면 이제 공감하기입니다.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 그리고 마음을 깊이 이해합니다. 나의 처지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가지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지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옆자리 친구가 조금 기분이 안 좋아 보였어. 관심 기울이기 1단계 했죠. 2단계로는 너 왜 기분이 안 좋아? 라고 물어본 다음에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구나.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쵸? 네가 이런 상황에 지금 있구나. 여기까지 해서는 이제 완벽한 봉사는 아니겠죠. 그러면 3단계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단계 준비하기입니다. 상대방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도울지를 깊이 생각한 뒤에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가 기분이 안 좋았던 이유가 숙제를 안 해왔던 거였어요. 그러면은 준비를 해야 되겠죠. 무엇이 필요한가? 이 친구에게 필요한 거는 또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뭐지? 내 숙제를 보여주면 되겠구나. 알려주면 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알려주면은 그냥 그거는 깊이 생각한 거가 아니겠죠? 내 거 그대로 베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방법을 한번 알려줄 테니까 지금 풀어볼래? 라고 한다든지 이런 힌트를 준다든지 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4단계 실천하기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용기 있게 실천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실천하고요. 상대방이 바라는 것이 만약에 아니에요. 내가 이거 알려줄까? 했는데 아니 나 별로 혼자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는 잠시 멈추거나 내가 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없을까?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잘 살펴보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나눔과 봉사의 실천 방법 4단계 알아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괜히 4단계로 돼 있으니까 복잡해 보여요. 자, 그러면 마음을 지금 나누는 단계 4단계 알아봤잖아요.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받는 사람도 있겠죠. 자, 마음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지 단계별로 알아봅시다. 먼저 1단계, 마음 받기 단계입니다. 상대방의 나눔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 나 도와줄 거야? 알았어.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 2번째, 감사하기입니다. 나를 위한 나눔과 봉사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고마워. 나 때문에 이렇게 해준 거야? 너무 고마워. 이렇게 감사하기. 그 다음 3단계, 응답하기입니다. 밝은 표정과 부드러운 언어와 행동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잘 가꿔 나가는 것도 상대방의 마음에 응답하는 한 방법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4단계, 배려 나누기입니다. 내가 받은 마음을 또 다른 사람과 나누려는 자세를 갖습니다. 나눔을 주는 이와 나눔을 받는 이는 무작정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죠. 나눔을 주는 사람은 나눔의 단계에 맞는 실천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며 나눔을 받는 사람도 나눔을 받으면 감사히 응답하고 더 나아가 또 다른 사람과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단계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마음 나누기 4단계로 한번 봐볼게요. 자, 민수는요, 항상 혼자인 철수를 보고 무엇을 쟤는 하고 놀까 하는지 궁금해하면서 관심을 기울입니다. 첫 번째, 그쵸? 도대체 철수는 뭘 하고 노는지가 궁금해. 자, 2단계. 철수는 외로워서 왠지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요, 철수한테 가가지고 너 힘들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3단계. 철수에게 한번 내일 같이 체육관에서 농구를 하자고 이야기해봐야겠다 라고 스스로 혼자 계획을 세우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4단계로 철수에게 이야기하고 우리 같이 농구 해볼래? 라고 하면서 계획한 것을 실천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민수의 입장에서 철수를 위해서 하는 4단계 마음 나누기, 여러분 굉장히 예쁜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 받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철수는 이 마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 민수가 농구를 같이 하자고 해서 알았어 라고 하면서 마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에게 고마워 라고 얘기해요. 고마워 나 챙겨줘서. 그러면서 감사하는 단계가 되고요. 그리고 학급 친구들과 즐겁게 체육관에서 농구를 하면서 민수의 마음에 3번 응답을 합니다. 왜냐면은 알았어 고마워 라고 해놓고 또 이제 철수가 이렇게 민수가 만들어 놓은 그런 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면 민수는 되게 마음이 안 좋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나도 한번 놀아봐야지 라고 하면서 응답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철수도 다른 사람을 도우기 위해서 철수의 재능인 리코더 연주를 이번에는 영수라는 아이에게 가르쳐줍니다. 숫자 돌림인가 봐요. 그쵸? 이렇게 마음을 나누면 받은 사람이 행복해하고 감사해하며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눔을 실천하면서 좋은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나눔을 받았을 때요, 아싸 나 이거 누가 도와줬다 라고 하면서 나만 받아야지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더 많아지겠죠? 또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하면 다른 사람도 물론 행복해집니다. 하지만 내가 더욱 행복해져요. 많은 사람들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면 우리 사회가 좋은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제는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생활 속에서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3쪽에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야 할 상황을 쓰고요.
마음 나누기 4단계에 따라서 실천해 봅시다. 이게 오늘의 과제예요. 여러분 상황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지금 집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또는 동생이나 언니, 누나, 할머니, 할아버지 다 대상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상황 하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 왠지 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야 라는 거 하나를 설정을 한 다음에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4단계 마음 나누기 4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똑같이 하지는 마시고요.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있어요. 복도를 여러분이 아파트 복도에 딱 봤더니 누군가가 물을 엎지른 흔적이 있습니다. 1단계 뭐예요, 여러분? 마음 나누기 1단계. 마음 나누기 1단계는 그렇죠.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복도에 물이 있어. 관심이 기울어져요. 친구들이 지나가면 왠지 미끄러울 것 같아. 이웃들이 지나가면 미끄러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뭐예요? 공감하는 거죠. 누군가 미끄러서 넘어지면 다칠 수도 있겠다. 다치면 많이 아프겠지? 라고 공감을 합니다. 3단계 뭐예요, 여러분? 준비하는 거죠. 물이 있는 쪽으로 다니지 말라고 알리고 물을 닦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계획의 단계, 준비하기 단계입니다. 마지막 4단계는요. 교실에서 또는 집에서 걸레를 가지고 와서 복도에 있는 물을 닦았어요. 이게 바로 실천이 되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아이 아닙니까? 이렇게 1, 2, 3, 4로 한다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이 주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눔을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꼭 이렇게 해서 실천을 해주길 바랄게요. 자, 지금부터 과제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요, 필수. 자, 봉사일기 쓰기가 과제인데요. 활동 방법은 방금 봤던 도덕교과서 33쪽을 참고해서 내 주변에 봉사가 필요한 상황을 찾아보고 4단계로 써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봉사를 실천을 한 다음에 이거예요. 과제는 배운 공책에다가 봉사일기, 내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어떤 일들을 해서 남을 위한 오늘은 봉사를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자세하게 5줄 이상으로 써주면 됩니다. 이걸 쓰고 나서 선생님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돼요.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나눔과 봉사의 종류를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나눔과 봉사의 실천 방법, 마음 나누기 4단계, 그리고 마음을 받아들이는 4단계도 배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진정한 봉사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 영상이 끝나자마자 필수 과제를 해결해서 선생님에게 카톡에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오늘의 영상 출처랑 이런 것들도 한번 선생님이 이렇게 담아 보았습니다. 수업에 선생님이 쓰는 자료들은요, 선생님이 직접 만든 것들도 있고요. 가끔은 교과서에서 따온 것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EBS 같은 데서 영상 같은 건 받아온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이랑 보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만약에 캡처 같은 걸 해가지고 다른 데 올린다든지 하는 일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도덕 수업을 마치겠습니다.